네,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모닝 뉴스들 6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유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11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10달러 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는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각국의 정유업체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은행의 원자재 전략가 데니얼 하인즈는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제약이 생겼다는 현실에 시장이 눈을 뜨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23.4%나 급등했습니다. 현재 LNG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석유 수출이 세계 공급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피해가 커지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면 공급망에는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국내에 영향 미칠 만한 뉴스인데요. 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과 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급감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열렸던 일상회복지위원회가 이 방역분과 회의에서는 현행 6명 10시에서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을 각각 완화하며 8명 11시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게 될 때마다 일상회복지원이 논의를 거쳐서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국제 유가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제철용 원료탄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국내 산업계 쪽에서는 확실히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공이나 해운업계는 원유값 급등에 따라서 연료비를 부담이 좀 되고 있고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철강업계도 비용 부담 우려가 좀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확실히 지난해만 하더라도 원자재값 인상분을 철강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원자재값은 4달 연속 오르고 있어서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 톤당 101.4달러에 거래됐던 북중국 철강석은 다시 한번 같은 기간 144.45달러로 42%가량 급등했습니다. 네, 개별적인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좀 움직였던 소식인데 시노펙스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2 시리즈에 주요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시노펙스가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 돔스위치와 연성회로 기판 등 6개 내외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 돔스위치는 볼륨키와 파워키에 사용이 되고 연성회로 기판은 휘어지는 특성을 가진 회로 기판입니다. 이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부품 공급과 부품명에 대해서 시노펙스 관계자가 일단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이 인연 자체는 이미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고가의 분광 광도계 검사기를 대체하는 용도로 적외선 검사기를 삼성전자와 협력사에 공급한 바가 있고요. 지난해 1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22 흥행 성공 기원 이벤트로 자회사인 시노펙스 마스크를 반값에 할인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실적 나왔는데요. 덴티움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73억 1,1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51억 300만 원으로 26.1%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은 196억 4,300만 원으로 78.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중국 내 의료용 소모품 대량 집중 매입 발표와 더불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었지만 임플란트는 전략 물자가 아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는 정치적인 사유로 100% 딜러망을 통해서 간접 영업과 달러화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금융 제한 조치와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 종목으로 좀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두 후보는 통합정부 구성과 대선 이후에 당대당 합당 등 단일화와 관련된 공동 선언문을 곧 이제 발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야권 관계자 역시나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에 새벽 회동을 했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현재 오전 8시부터 이 국회 정론관에서 단일화 성사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공동 선언문 내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통합정부 구성과 당대당 합당까지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성사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뉴스 시간이었습니다.